보잉보잉이라는 연극을 만들어낸 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연극을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제목입니다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연극 그러면 뭐가 맨 처음에 떠오르시죠? 연극 그러면 이미지가 어때요? 혹시 이런 이미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난할 것 같다. 어떠세요? 다른 말로 배고플 것 같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연극 그러면 왠지 가난하고 배고픔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왠지 좀 재미없을 것 같죠. 또는 좀 어려울 것 같죠. 연극 공연 그러면. 네, 이런 선입견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연극이라는 게 발생하고 나서부터 계속된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때 청개구리 발상이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든 깨야 되겠다. 일단 가난할 거라는 이미지를 깨고 싶고, 연극이라는 게 좀 어렵거나 재미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다 오셔서 그냥 정말 미친 듯이 웃고 가는 연극이라는 것도 한번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었겠죠. 무작정 막 웃길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웃기는 거 하나로 일단 승부를 걸어보자. 그래서 연극 극장 오면 연극이 이렇게까지 웃길 수 있는 거야 라는 걸 한번 알려드리자면, 어쩌면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야, 연극 되게 쉽더라, 한번 보러 갈만하다, 재밌다 이런 소문이 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잉보잉을 악착같이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역시나 야, 저거 연극이 너무 좀 쉬운 거 아니야? 연극이 조금 그래도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은 야, 순수 연극인이 왜 그런 작품을 하니? 뭐 예를 들어 섹스피어라든가 뭐 베케트라든가 뭐 아서밀러라든가 이런 미국의 뭐 대희곡 작가라든가 이런 작품들을 했을 때 그래도 좀 어깨에 힘주고, 이런 시절에 제가 이런 작품을 하니까 좀 경박스럽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또 어떤 분들은 술만 드시면 연극계 수치다, 너는 연극인이 이렇게 가벼운 작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생각을 했습니다. 두고 봐라, 이것이 계속 입소문이 나고 관객이 가득 차게 된다면 언젠가는 분위기가 바뀌고 내가 인정받는 길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역주행을 한 거죠. 웃기기만 하겠다. 그래, 뭐 어렵지 않으면 어때? 근데 이거에 관객들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입소문이 나고 점점 언론에서도 정말 강력하게 웃음 연극이 나타났다라는 게 계속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더 잘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연극인들이 가격 내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좀 비싸요, 사실. 그러니까 연극을 많이 왜 접하시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면 비싸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3만 원, 4만 원, 요즘도 조금 좋은 좌석에서 보려고 그러면 뭐 7만 원, 뭐 뮤지컬은 더 비싸겠죠. 10만 원, 15만 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100명이 볼 거를 300명이 보시게 하면 우리도 더 신나고 그분들이 또 입소문이 나서 더 좋을 거고, 오실 때 또 주머니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충분히 이거는 속칭 먹힐 수 있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적중했습니다. 연극 가격이 싸니까 정말 부담 없이 보러 오기 시작하셨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350만 명이라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될 만한 숫자거든요.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객석 200석인데 200명씩 가득 차더라도 350만 명이 보시려면 어느 정도 오셔야 되나,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만큼 오시게 하는 일을 진행한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분명히 청개구리라고 표현을 드렸는데요.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안 하고 싶어 했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자친구를 사귀라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데이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연극을 티켓을 사서 신청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부터 시작해서, 연극을 할 때는 왜 다 이렇게 어려운 분위기일까? 좀 무거운 분위기일까? 이게 또 싫어서 최선을 다해서 웃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내자라고 한 것이 지금 또 이런 좋은 결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남들이 하는 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거꾸로 좀 생각을 해서 잘 되든 잘 안 되든 꼭 한번 도전해보는, 무모해져 보는 정신을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항상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무모해져야 된다. 우리는 너무 안전한 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될까 한 3일, 4일, 5일 정도 고민을 합니다. 그 5일 동안 고민한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실패하더라도 일단 한번 무모하게 돌진을 해보고 실패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했구나라는 거를 고민해 보던 그 긴 시간을 아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패하더라도 바로바로 돌진을 해서 무모해져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 청춘은 너무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가려고 하는가? 그 두려움, 그렇게 고민 많이 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이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길이 그렇게 안전되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차라리 막 한번 덤벼보는 것도 하나의 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꼭 제가 이제 토크쇼 할 때 질문 사연을 받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연 1위가 이겁니다. 저는 왜 남자친구가 없을까요? 저는 왜 여자친구를 못 사귀고 있을까요? 이성에 관한 이 질문을 정말 이만큼 쌓여요, 항상. 모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잘 안 되는구나. 데이트, 연인, 이런 연애가 잘 안 되는가 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죠.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에서 맨날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 어디서 그렇게 선녀 같은 여자와 왕자 같은 남자가 생기겠습니까? 좋아한다라고 계속 10명한테만 오늘 하루 얘기해 보십시오. 오늘 당장에 전화번호부 뒤져서 한 10명한테 막 던지는 겁니다. 난 너 알고 봤더니 2년 전부터 너를 좋아했었다. 10명 중에 3명은 피드백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진지하게 1명 정도 선택하면 됩니다. 더 힘들 것 같으면 카톡 돈도 안 드는데 한 100명한테 좋아한다고 해보십시오. 꽤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이런 얘기 했다가 내가 체이면 얼마나 창피할까. 우리는 이런 앞서 나가는 두려움 때문에 뭔가 건질 수 있는 것도 못 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무모해질 필요가 있다까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